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그 권력과 성공 전략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에서 제29법칙, 끝까지 계획하라,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 유명한 법칙이죠? 네,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걸 넘어서 그 목표 달성 이후, 그러니까 결말까지 완전히 계획하는 게 왜 중요한가? 장기적인 성공과 영향력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게 거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과 같은 힘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시작부터 좀 세죠. 네, 표현이 좀 강렬하긴 한데 핵심을 짚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이 진짜 강조하는 건 뭐랄까 계획 세우는 행위 자체라기보다는요. 그 결말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또 모든 가능성, 심지어 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결말의 중요성? 네,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나 급한 불 끄는데 좀 급급하잖아요.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확 휘둘리거나. 맞아요. 당장 해결해야 할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종 그림을 놓치기 쉬운 건데 이 법칙은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당신이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그게 허무하게 끝나거나 막판에 다른 사람이 와서 공을 싹 가로채는 상황.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결말이 전부다. 이 말이 아주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해피엔딩이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랑은 완전 다른 얘기 같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예상 못한 장애물, 심지어 운명의 장난 같은 변수까지 다 생각해서 끝까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하하. 바로 그 질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게 사실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즉흥성의 함정,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흥성. 네. 즉흥적인 대응이 당장은 위기를 좀 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임기응변 같은 거요. 근데 그게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해주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최종 단계까지 고려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대체할 순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좀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런 즉흥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해요. 미리 여러 경로랑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네. 그럼으로써 상황 변화에 압도당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 이게 진짜 어렵겠네요. 특히 잘 나갈 때는 더더욱. 맞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또 흔들림 없이 인내심 갖고 실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멈출 줄 아는 통제력.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신과 같은 힘이라는 능력의 실체인 거죠. 신과 같은 힘? 네. 단순히 운명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마치 미래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법칙을 어겼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아주 그냥 극적인 사례가 자료에 나오죠. 스페인 귀족 바스코 누니에스 대 발보아 이야기요. 발보아. 네. 이 사람 배경부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신대륙에서 비 때문에 도망친 사람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크루즈세였는데 정말이지 세기의 발견을 해냅니다. 유럽인 최초로 태평양을 발견하고요. 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시에는 그냥 전설처럼 여겨지던 잉카 제국, 그 막대한 황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얻게 돼요. 이야, 이건 인생 역전을 넘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기회인데요? 그렇죠.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발견이랑 약간의 황금을 스페인 본국으로 보내면서 대규로 원정군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부분.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얼핏 보면 당연한 수준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바로 끝까지 계획하는 관점이 없었다는 걸 지적합니다. 발보아는 잉카 정보라는 이 엄청난 카드를 너무 일찍 공개해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이요.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그는 이 정보를 최대한 비밀로 붙이고 자신은 직접 잉카를 정복할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 준비가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태평양 발견이라는 중간 목표 달성에 너무 취해서 잉카 정복과 그 이후라는 최종 결말, 그 과정을 세밀하게 그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핵심 주도권을 본국의 관료나 경쟁자들에게 넘겨버릴 위험을 스스로 만든 셈이죠. 단순히 원정군 요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최종 그림, 시나리오 없이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정의 통제권을 잃어버릴 위험을 생각 못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비극적이더라고요. 소문이 쫙 퍼지면서 경쟁자들이 막 몰려들고 특히 그 새로 부임한 총독 페드라리아스, 이 사람을 견제하거나 제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쳤다고 나오죠. 그렇죠. 자기 최종 목표에 어떤 걸림돌이 될지 이걸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눈앞의 위협에는 민감했지만 더 큰 그림, 즉 결말에 영향을 줄 장기 변수에는 둔감했던 거죠. 결국 태평양 발견의 영광은 희미해지고 잉카 정복의 꿈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발보아 자신은 반역 누명 쓰고 처형당하고 말죠. 씁쓸하네요. 끝까지 계획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상황이었다면 그 엄청난 정보를 손에 쥔 그 순간 어떤 최종 목표를 그리고 어떻게 단계를 밟아 나갔을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반면에 이 법칙을 아주 철저하게 활용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인물, 프로이센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소개되죠. 아, 비스마르크? 네. 철혈 재상. 그렇죠.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다고 하던데요. 네, 비스마르크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프로이센을 명실상부한 독일 연방의 주도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일을 통일하겠다. 이런 아주 거대하고 명확한 최종 목표, 즉 결말을 그리고 있었어요. 통일 독일. 네, 그냥 강한 프로이센, 이게 아니라 프로이센 주도의 통일 독일이라는 구체적인 최종 상태, 이걸 딱 염두에 두고 모든 전략을 짠 거죠. 그 목표를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들을 활용했고요.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프로이센을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나오잖아요. 프랑스까지 굴복시킨 다음에 이제 모두가 와, 이제 계속 팽창하겠구나 예상했는데 갑자기 멈췄다는 거죠. 딱 멈췄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통은 더 나아가고 싶을 텐데요. 바로 이 지점이 비스마르크가 제2구법칙의 대가였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끝없는 영토 확장이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의 목표는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통일 독일을 완성하고 그 국가의 안정적인 안보를 확보하는 것, 이게 끝이었어요. 안보 확보. 프랑스를 굴복시킴으로써 그는 자기가 설정했던 그 최종 목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결말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사람들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졌나, 온건해졌나 이렇게 해석했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건 완전한 오해였다는 거죠. 그냥 계획이 끝난 거였군요. 네, 계획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멈춘 거지 의지나 능력이 부족해서 멈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통찰력이고 자기 통제력이네요. 단순히 이기는 걸 넘어서 승리한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 이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 같아요. 그렇죠. 목표 달성하고 나서도 더 가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유혹, 더 얻고 싶은 욕심, 이걸 이겨낸 거니까요. 맞습니다. 사료 표현이 재밌던데 비스마르크가 목표 달성 후에 마치 거북이가 위협 느끼면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스스로를 걷어들였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게 바로 신적인 자기 통제의 발현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2구법칙, 끝까지 계획하라는 다른 중요한 권력 법칙들이랑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요. 아, 다른 법칙들이랑도요? 네. 첫째는 아까 발보아 사례에서도 봤듯이 감정 통제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 통제? 네. 현재 위험에 대한 공포라든지 눈앞의 이익이나 영광에 대한 조급함, 이런 즉각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불가능하죠. 끝까지 계획하는 능력은 이런 순간적인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누르고 장기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제28법칙, 대담하게 행동하라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신중하게 끝까지 계획하는 거랑 대담하게 확 밀어붙이는 게 서로 좀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계획만 세우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담함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니까요. 그런데 자료는 경고해요. 경고를요? 네, 대담함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상황에 다 적용돼선 안 되고 특히 치밀한 계획과 사고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발보아 사례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태평양을 발견한 그 행동 자체는 대담했지만 그 이후의 결말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파멸을 맞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계획 없는 대담함은 그냥 무모함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계획이 대담함을 딱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29법칙 관점에서 보면 대담함이라는 건 철저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신중하게 다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바로 그 단계에서 발휘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거죠. 또 끝까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충동에 휘둘릴 위험을 줄여줘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냉정하게 간접적인 접근법이나 우회로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정면 충돌 위험을 피하고 더 효과적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스마르크 사례에서 아주 명확하게 봤듯이 승리했을 때 멈추는 것. 그러니까 제47법칙 목표를 달성했으면 멈추는 법을 알라. 이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아주 직접적이죠. 끝까지 계획을 세워야만 아, 내가 원래 목표했던 지점에 왔구나. 이제는 멈추고 이걸 지켜야 할 때다. 이걸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가다 보면 끝없이 더 많은 걸 추구하게 되고 결국 너무 과도하게 확상하다가 반작용에 부딪혀서 몰락할 위험도 커지겠고요. 바로 그거죠. 비스마르크는 자기가 설정한 목표 지점을 넘어서는 그 오버슈팅을 경계했습니다. 이게 그의 장기적인 성공과 권력 유지의 핵심 비결 중 하나였고요. 끝까지 계획한다는 건 바로 이 멈춤의 미학 혹은 완성의 지점을 아는 지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막 끝까지 세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나 급변하는 상황에 너무 경직되게 반응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계획에 너무 얽매여서 오히려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유연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점은 자료에서도 간과하지 않아요. 어떤 전략이든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계획에는 당연히 여러 대안 시나리오와 일정 수준의 유연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 유연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네. 너무 경직되고 단선적인 계획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경쟁자의 예상 못한 움직임 앞에서 쉽게 부러질 수 있죠. 유연성 없는 단단함은 오히려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에도 예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유연성이랑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계획이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경직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계획 자체가 너무 희미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의 파도에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다가 결국 방향을 잃고 자초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아, 계획이 없어서 문제다? 네. 따라서 계획의 경직성을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는 계획이 없거나 모호해서 생길 더 큰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명확한 최종 목적지,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큰 틀의 장기 계획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계획의 틀 안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화나 돌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생긴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히려 계획이 없으면 변화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뿐이니까요. 와, 단단한 계획이 유연성을 낳는다니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항해에 비유하자면 명확한 목적지랑 대략적인 항로 계획이 있어야 변화하는 바람 방향이나 예상 못한 해류에 맞춰서 돛을 조정하고 항로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닐 뿐이지 결코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죠. 계획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자 나침반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제29법칙 끝까지 계획하라를 통해서
목표 설정이라는 행위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중요성, 즉 최종적인 결말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당신의 소중한 노력을 어떻게 보호하고 궁극적인 성공을 완성시키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발보아처럼 순간의 성취나 감정에 취해서 최종 그림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 그렇죠. 그리고 비스마르크처럼 처음부터 끝을 염두에 두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해라 이런 불가능한 주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보다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결과와 경로를 충분히 숙고하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운명이나 외부 환경의 변덕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어떤 내면의 통제력, 그리고 전략적 깊이를 키우라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성취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도록 지키고 예기치 못한 난관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길을 찾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처럼 결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끝까지 계획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그 여정에서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오히려 더 높여준다는 이 생각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끝그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며 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은 얼마나 명확하고 또 유연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